저분들 정말 여기 와도 되는 거야. 그러게 어르신들이라기엔 좀 너무 기력이 없어 보이지 않아? 관리 측이 입장 기준을 너무 낮춘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첨단 기술 전시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에서 조심스레 시작된 수군거림은 곧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집중시키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젊은 관계자와 투자자, 화려한 옷차림으로 최신 IT 기기를 몸에 두른 젊은 창업자들이 가득한 서울테크 쇼케이스장. 반짝거리는 전광판과 유리 진열장에 전시된 최신 로봇,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 그리고 곳곳을 순회하며 참석자들을 위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자동화 로봇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장식 아래 어쩐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두 노인의 등장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건 아니신지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건 남성은 전시회를 주최한 업체의 관리 책임자로 보였다. 이름표에 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잔뜩 힘이 들어간 말투였다. 아, 여기 서울테크 쇼케이스 맞지요? 72세의 남성. 백동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옆에는 나이는 68세지만 굳은 근육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최영수가 서 있었다. 최영수는 보안 요원들이 입는 남색 점퍼와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백동현은 조금 낡아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둘 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주변의 화려한 참석자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네, 맞는데.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전시가 아님니 김 실장은 빈말로라도 환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다. 이곳은 투자자, 대기업 연구원, 그리고 일부 VIP 고객만 입장 가능함니 초청장이 있는데요. 최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초청장 두 장을 꺼냈다. 초청장이라니.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이런 걸 드렸나요? 이건 분명히 BP 초청장이긴 한데 보통 실수로라도 이렇게 발송되진 않습. 곧 옆에서 수군대던 젊은 참가자 한 명이 힐끗 백동현과 최영수를 본 뒤 비웃는 투로 중얼거렸다. VIP 초청장이라고? 설마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거로 뿌린 거 아니야? 요즘 단체로 초청받고 실수로 온 경우도 많다더라. 어르신들, 혹시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아시는 거예요? 김 실장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기술 시연과 투자 관련 프레젠테이션도 영어로 진행되고 고난이도 소프트웨어 시연도 있을 예정이라 연세 드신 분들께 맞지 않을 텐데 그냥 입장하셔도 별로 재미없으실 겁니. 젊은이가 배려해 주는 건 고맙지만 초청장을 받은 이상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백동현이 부드럽게 웃으며 응수했다. 배려가 아니라 지금 규정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 초청 대상자 외엔 입장이 어렵습. 관리 규정은 알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 최영수의 말투는 담백했다. 옛날 위급 상황을 대하듯 흔들림 없는 기백이 느껴졌다. 김 실장은 뭔가 확실한 방법으로 이들을 내보내고 싶어 보였다. 마침 주변 몇몇 스태프가 시선을 교환하며 그에게 다가왔다.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그러게. 실수면 그냥 돌려보내자고요. 괜히 내부 이미지에도 안 좋습. 다른 스태프도 거들었다. 백동현은 사려 깊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행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주최 측에 연락해 볼까요? 주최 측? 김 실장은 순간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가 바로 이 행사 주최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 그리고 보면 VIP 초청장이 사실이라도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함니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운을 띄웠다. 네, 저희가 신분증도 가지고 왔으니 절차가 필요하다면 하죠, 신분증. 김 실장은 코웃음을 쳤다. 이 초청장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하겠습. 잠시만 기다리세. 아저씨들, 괜한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처를 지나던 한 여성 참가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전시는 최신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한테나 도움이 되죠.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구경해봤자 흥미도 못 느끼실 텐데. 그러자 푸른색 모자를 쓴 꼬마 아이 하나가 백동현의 바지가랭이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 아이는 10살쯤으로 보였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상해요. 우리를 왜 쳐다봐요? 아, 괜찮단다. 그냥 우리가 좀 뜻밖이라 놀란 모양이지. 백동현은 아이의 등을 다독였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 덕분에 은근한 갈등이 더 도드라지는 듯했다. 김 실장은 아이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 아이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곤란한데. 실장님, 그냥 초청장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시게 하죠. 한 스태프가 제안했다 그러죠. 저쪽 로비 구석에 앉아 계세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김 실장은 다시금 두 사람을 훑어보곤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손짓했다. 백동영과 최영수는 별다른 말 없이 안내된 대기 구역으로 향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 또 무시당하는구나. 라는 감정이 스쳐갔지만 두 사람은 태연하게 이동했고 주변을 힐끗거리던 다른 참석자들은 그들을 힐난하는 시선으로 혹은 궁금한 눈초리로 쫓아보았다. 영수 씨, 조금만 참읍시다. 나는 괜찮아. 동현 형님,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군. 하하, 그렇지. 우리 나이쯤 되면 어디 가도 의심부터 받는 세상이니. 그들이 로비 구석 소파에 앉자마자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작은 물병을 꺼내며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뭘 보는 거예요? 응, 오늘은 우리 영수 삼촌과 함께 최신 로봇이랑 소프트웨어를 보러 온 거야. 너도 로봇 좋아하지? 네. 저기 지나가는 로봇이 음료도 주고 막. 멋있어요.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여러 사람이 힐끗힐끗 자신들을 바라보는 걸 느끼고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몸을 바짝 붙였다. 최영수가 웃으며 아이의 모자를 살짝 만져주었다. 이왕 온 김에 재밌게 보고 가자. 근데 우리를 내쫓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지. 괜찮아. 금방 확인되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옛날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후원했거든. 백동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잠시 후 김 실장이 다시 나타났다. 저기 어르신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초청장. 분명히 맞긴 맞는데 발송 담당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라네요.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답니. 그래서 내부 회의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영수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음. 일이 커지면 곤란하니까 혹시 예전에 어떤 경로로 발행됐는지 정확히 아시는지요? 백동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후배가 이번 쇼케이스에 관련된 일을 해서 초청장을 받았습 하지만 이름을 말해도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음,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 그리고 여긴 VIP 라운지 근처니까 뭐라도 드시고 싶으면 직원한테 말씀하세. 김 실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여전히 이들은 곧 돌아가게 될 사람이라는 인상이 역력했다. 하. 최영수는 로비에 놓인 전시 설명 자료를 힐끗 보았다. 동현 형님, 어차피 여기서 오래 머물 일 없을 것 같으니 난 건물 돌아다니면서 보안 관련된 시설이나 구경해볼까 그러게. 그나저나 불편한 분위기군.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고. 주변을 지나가던 일부 참가자들은 희죽거리는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다. 예전에 이런 이벤트에 민원성 참가로 들어온 어르신들 계셨는데 조금 불쌍하긴 해. 응, 잘 모르면서도 궁금하다며 들어오나 보지.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두 사람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단지 아이가 조금 불안해할 뿐이었다. 어르신들, 실례합니. 어느새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이름표에는 이지은이라는 스태프 명찰이 달려 있었다. 뭐죠? 최영수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담당 인턴은 아니고 다른 부서 소속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서 이 초청장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옛날 직장 후배가 보내줬습. 그런데 그 후배가 이 행사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성함이? 백동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이름을 보여주었다. 이분입니. 이지은은 그 이름을 보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분이면 우리 행사 메인 스폰서사 임원분이신데요? 그래요? 벌써 임원이 됐나 보군. 백동현은 잔잔하게 웃었다. 어쩐지
그럼 아마 틀림없겠군요. 이지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다시 물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임원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아, 옛날에 제가 개발팀장으로 일할 때 그 친구가 막내로 들어왔었죠. 개발팀장. 이셨다고요? 이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백동현을 쳐다보았다. 어느 회사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백동현은 회사 이름을 말했는데 그건 한국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꽤 알려진 대기업의 전신이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대규모 통합이 일어나서 더욱 유명해진 회사였다. 이지은은 순간 뭔가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휴대폰을 재빨리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자 로비 안쪽에서 김 실장과 다른 스태프들이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뛰쳐나왔다. 큰일이야. 지금 쇼케이스 메인 서버에 문제가 생겼어. 고객 정보가 누출되는 것 같아. 데이터 브리치라고? 해킹인지 뭔지. 빨리 대응 안 하면 투자자들이 난리 날 거야. 이지은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다시 쥐고 김 실장 쪽으로 달려갔다. 실장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안팀이랑 연락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고 있어. 아직 원인을 못 찾았대. 그때 다른 스태프가 전시회장을 급히 오가며 소리쳤다. 지금 안내방송도 먹통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VIP들도 지금 퇴장할 준비하는데 어쩌죠?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하고 전시 부스도 하나둘 전원을 끄기 시작했다. 몇몇 방문객들은 이미 행사장을 탈출하려고 몰려들었다. 로비 역시 서서히 붐비면서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는 소음이 커졌다. 비켜요. 나 나가야 돼요. 저쪽 출구는 어디야? 안내는 왜 안 되는 거야? 혼란은 점차 커졌고 로비로 몰려든 군중이 한꺼번에 출구를 찾으려 하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잠깐. 이렇게 두면 곧 사고가 날 거야. 오가. 최영수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로비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아이가 걱정스레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동현 형님, 난 일단 저 군중 정리를 좀 해야겠어. 영수 씨, 전 보안 시스템 문제 좀 살펴볼 테니 아이를 잠시만 돌봐줄 수 있을까? 잠깐이면 될 거야. 내가 여기 스태프들이랑 대화 좀 해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 두 사람이 빠르게 의견을 나눈 뒤 최영수는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으며 부드럽게 눈을 맞췄다. 조금만 기다려줄래? 여기 앉아서 할아버지랑 아저씨가 일 해결하고 올게. 아이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지만 네. 하고 작게 대답하며 소파에 그대로 앉았다. 혼란스러운 로비 복도 쪽으로 뛰쳐나간 최영수는 곧바로 큰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진정하세요. 출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 스태프가 안내할 거니까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그러나 짙은 울림의 목소리에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한때 긴급 상황 대처 전문가로 수많은 위기 현장을 누비던 경력이 살아나듯 그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어조로 지휘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나가야 합니다. 뒤에서 밀면 앞쪽이 넘어져서 더 위험해져요. 몇몇이 당신 누군데? 하고 불만스럽게 소리쳤지만 최영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안내를 이어갔다. 그때 스태프 중 한 명이 저 어르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익숙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허둥대며 물었다. 각 출구에 직원 2명씩 배치해서 줄을 만들고 방송을 못 쓰니까 확성기를 써요. 그리고 VIP 전용 통로도 지금은 일반인에게 개방하세. 너무 한 곳에 몰리면 위험하니까. 그럴게요. 스태프들은 흩어져서 그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의 또렷한 안내에 서서히 따르기 시작했다. 군중은 분산되어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갔고 놀라운 것은 그 질서가 빠른 속도로 잡혀갔다는 점이었다. 한편 백동현은 전시장 내부 담당자들에게 다가갔다. 중앙 서버실 근처에서 스태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제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보안 쪽에서 일했는데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네? 어, 어르신이 무슨 스태프 한 명이 되묻다가 다급한 마음에 일단 컴퓨터 앞을 비켜주었다. 메인 콘솔 화면은 에러로그로 가득 찼고 외부 해킹인지 내부 결함인지조차 판별이 어려워 보였다.
백동현은 노안 탓인지 안경을 꺼내 쓰고 나서 천천히 코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 로깅 시스템은 오래된 방식이군. 그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재빨리 움직였다. 이 부분이 열린 채로 남아있네. 이러면 누구든 침투 가능하지. 지켜보던 젊은 개발자가 당황해 소리쳤다.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히 계세. 지금 긴급 패치를 하는 중입니? 패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다. 오래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백동현은 콘솔 창을 열어 몇몇 스크립트를 빠르게 수정했다. 마치 몸에 익은 동작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단 몇 분 만에 보안 우회 포트를 막고 일시적으로 공격 경로를 차단했다. 지금 로그가 정상화되고 있어요. 누군가가 놀라운 듯 외쳤다. 방금 전까지 먹통이었던 데이터베이스도 복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젊은 개발자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완전히 수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우선 1차 방어막 세워놨으니 불필요한 외부 연결을 차단하세.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한테 방금 변경한 사항 공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개발자들도 정신없이 달려들어 백동현이 적용한 임시 패치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긴급해 더 이상 이 어르신이 누구냐고 따질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일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을 보자 주변에서는 경탄과 의심의 눈길이 동시에 일었다. 저분 대체 뭔데 저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 초짜나 노인분들은커녕 업계 10년 차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쩐지 뭔가 대단한 과거가 있으신가 봐. 한편 로비 쪽은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최영수의 신속한 지휘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인파가 적절히 배분되었고 간간히 짜증을 내거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스태프들이 달래며 안내했다. 아저씨. 감사함이 계속 밀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도움받았네요. 한 중년 남자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몰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 최영수는 거칠지 않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답했다. 근데 어르신? 제가 실례인 거 알지만 혹시 군인이셨나요? 비슷함니 위기관리팀에서 일했죠.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는군요. 몇몇 스태프들도 그를 새삼 존경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희야 그저 행사 운영만 익숙하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심리가 급해지면 진정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지금 괜찮습. 최영수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는 소파에 남겨둔 아이 쪽을 다시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겁먹은 표정으로. 하지만 할아버지와 최영수를 믿는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영수는 고개를 끄덕여 조금만 기다려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서버실 안쪽에서 정신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김 실장이 누군가에게 소리치듯 보고하고 있었다. 네, 임시 조치가 됐다고 합니. 아마 외부 공격이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분이 패치를 해서 더 이상 확산은 막았다고. 네? 아니요. 보안팀이 아니라. 그러다 김 실장이 돌아서면서 그 어떤 분이 바로 아까 자신이 귀찮아하던 노인님을 인지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죠.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핵심 시스템에 함부로 접근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지은이 잔뜩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실장님, 제가 찾았어요. 백동현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XX 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있네요. 전설적인 프로젝트 리더였대요. 뭐라고?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화면에는 20년 전쯤 보도로 추정되는 오래된 기사 캡처가 있었다. 그 시절 젊은 얼굴의 백동현이 모 대형 통신 회사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 대규모 해킹 사태를 막아냈다는 내용이었다. 그 공로로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다. 아니, 이런 분이 진짜로 여길 방문하신 거였어.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뒤늦은 존경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 시각, 로비 한가운데서도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저 어르신, 완전 프로 같아요. 위기관리팀이었다고 하던데요. 위기관리팀? 혹시 소방관 출신인가?
글쎄요, 누군지는 몰라도 저 혼란을 순식간에 정리했잖아요. 어느새 사람들이 조금씩 입을 모으기 시작했다마자 저분 덕에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됐네. 와, 나이 드셨다고 다 무시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대단한 분이었나 봐. 뒤늦게 사태를 지켜보던 김 실장이 또다시 급하게 로비로 뛰어나갔다. 지금 상황 안정은 어떻게? 거기서 그는 최영수를 확인했다. 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차분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노련하고 침착한 태도였다. 실장님, 스태프 중 한 명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저분 예전에 국가특수위기관리팀에 계셨던 분이래요. 군이랑 경찰 합동 대응팀 출신이래요. 뭐라고? 김 실장은 연이어 충격을 받는 듯 연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공연히 지난 일이 떠오른 듯 김 실장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어르신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던 자기 목소리가 스치고 있었다. 잠시 후 로비와 서버실 양쪽에서 위기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전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덕에 재정비 시간이 벌어졌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미안함 혹은 경외감을 품은 눈으로 노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감사드립니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어떤 여성 스태프가 최영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 저도 큰일은 안 했어요 그때. 김 실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르신, 죄송합니. 제가 몰라 뵙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 최영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들었습 옛날에 위기관리팀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셨다고. 그리고 백동현 어르신은 김 실장은 백동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 소프트웨어 업계의 전설이셨다면서요? 저희 쇼케이스 시스템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 눈을 끔벅이던 백동현은 조용히 웃으며 노인네가 옛 기억을 좀 떠올려 봤을 뿐입니. 아직 완전 복구는 아니니 담당팀이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하고 차분히 말했다. 곧 전시장 곳곳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퍼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예전 기사를 찾으며 정말 이분 맞아. 대단한 보안 전문가였잖아. 라고 수군댔고 또 다른 이들은 아까 저분을 오해하고 무시했는데 진짜 죄송하네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김 실장은 시종일관 자신을 책망하듯 연신 고개를 숙였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 불편해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 최신 기술들이 주로 전시되고 영업 PT도 많아서 어르신들은 관심도 못 가질 거라. 단정지었던 겁니. 최영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세상이 어떤지 궁금했고 젊은 세대가 만든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습. 이지은이 옆에서 거들었다. 사실 저도 살짝 편견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왜 오셨지? 라고 생각했던 게 맞습. 그런데 지금 보니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개발자 그리고 위기관리 전문가라니 저희 같은 초짜가 감히 상상 못할 능력이 있으시네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내고 있을 뿐입니. 백동현은 멋쩍은 웃음으로 넘어갔다. 조용히 지낸다뇨. 이렇게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 이지은의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였다. 어느새 소파 근처로 돌아간 최영수와 백동현은 아이가 무사히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더니 할아버지, 아저씨, 다 끝났어요? 다친 사람 없어요? 하고 달려와 안겼다. 응, 이제 괜찮아. 백동현이 따스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잠깐 놀랐던 것뿐이란다. 정말 무섭게 뛰어다니던데. 아저씨가 잘 막았잖니. 최영수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자 로비 한쪽에서 본격적인 화제가 시작되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아까 그 어르신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대형 사고 났을 거야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간 선입견 가득한 시선으로 두 노인을 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방금까지 어르신들은 여기서 뭘 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요. 공연이 체면만 깎이실까봐 안타까웠는데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느 젊은 엔지니어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냥 그분들이 공로가 있다고 해도 옛날 일이겠지. 지금은 기술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못 따라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코드를 고치시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김 실장은 작게 기침을 하더니 마이크를 잡고 즉석에서 안내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본 행사는 재개 준비 중입니. 잠시 불미스러운 보안 사고가 있었지만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복구 중입니. 이 자리에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고 서버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두 분이 계십니.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 모였고 김 실장은 최영수와 백동현을 가리키며 크게 말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행사 전체가 중단되고 큰 혼란이 계속됐을 겁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몇이 먼저 박수를 치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손바닥을 마주치며 두 노인을 향해 감탄과 존경을 표했다. 소란스러운 행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 건 이 위기 상황 이후 처음이었다. 공식적인 행사 재개가 선언되고 자연스럽게 최영수와 백동현은 VIP 라운지로 초대를 받았다. 그토록 막무가내로 내쫓으려던 김 실장이 이제는 손수기를 안내하면서 애써 예우를 갖추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 편하게 쉬시면서 전시도 구경하시면 됩니. 별도로 준비한 간식도 있고 통역 서비스도 요청하시면 바로 지원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 저희는 원래 이 전시가 궁금해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아님니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 김 실장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크게 배웠습. 젊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배웠으면 됐죠, 뭘. 최영수는 살짝 웃어 보였다. 그런데 저기 로비 청소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스태프들한테 부탁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지나다니기 위험해 보여요.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재빨리 통신기로 연락을 취했다. 전시회 관계자들이 다시 분주해졌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두 노인에게 왜 왔느냐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더 편의를 봐줄까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한편 이지은은 백동현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이요? 은퇴한 지 꽤 됐어요. 보안업계엔 발도 안 들인 지 오래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죠. 에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만 봐도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으셨는데. 하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능숙하게 하죠. 난 그저 옛날식 코드를 좀 손볼 줄 알 뿐이니. 이지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옛날식이 아니라 핵심 로직은 변함없다는 걸 몸소 증명해 주신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스태프가 나직이 덧붙였다. 정말 존경스럽습. 저희 같은 젊은 프로그래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백동현은 살짝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모두가 각자 배울 게 있는 겁니. 나도 요즘 기술 트렌드를 몰라서 오늘 여기 와서 놀란 게 많아요 라고 답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전시 부스가 하나둘 다시 열렸다. 재정비가 끝난 터라 사람들은 다시 기술 시연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다만 분위기는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아한 복장과 신기술로 자신들을 과시하던 참가자들 상당수가 두 노인을 발견하면 깍듯이 인사를 보내거나 존중을 표했다. 안녕하세요. 아까는 몰라 뵙고 실례했습. 오늘 전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나이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최영수와 백동현은 별 말씀을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왠지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다. 아이 역시 볼거리가 많아 신이 나 있었지만 곁눈으로 지켜보며 할아버지와 최영수를 향한 존경의 대화가 계속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잘해주네요.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일 좀 했었는데 벌써 20년도 넘은 얘기지. 백동현이 나긋이 웃었다. 지금은 그냥 너랑 놀아주는 할아버지야.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스태프 하나가 어휴 참, 저런 겸손한 태도. 저라면 당장 명함 돌리면서 내가 이 행사를 구했다고 자랑했을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리자 주변에서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의 휴식 시간 후 김 실장이 다시 나타나더니 공손하게 물었다.
혹시 두 분 지금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사 측 기자가 와 있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네요. 글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최영수가 머뭇거리자 백동현이 싱긋 미소 지었다. 간단히 이야기만 나누고 아이도 지치기 전에 집에 가면 될 것 같네. 영수 씨도 동의해주면. 결국 두 사람은 행사장을 둘러보러 온 기자와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기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빠르게 질문을 쏟아냈다. 우선 오늘 빠른 대처로 큰 혼란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었나요? 최영수가 대답했다. 제가 옛날에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일을 오래 했습.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공포심이 유발되면 작은 실수 하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통제를 하려면 목소리를 높이고 출구를 여러 개로 나누고 안내자를 배치하는 게 필수임니. 백동현도 자신의 부분을 설명했다. 제가 예전에 보안 쪽 개발 업무를 했어서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니 특정 포트가 열려 있더군요. 급히 막아서 심각한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 기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원래 이런 행사가 나이 드신 분들께는 생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평소에도 IT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관심 많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손주도 자랐는데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또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백동현이 씩 웃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김 실장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두 분, 그리고 아이까지. 오늘 정말 죄송했습.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 그럼 우리도 오늘 고생 많았으니 편하게 둘러보겠습.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그제서야 마음껏 로봇들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설렜다. 일반 관람객들이 대폭 줄어든 터라 한적해진 부스 여기저기를 아이와 함께 둘러보며 백동현은 드론 시연장도 지켜보고 최영수는 AI 보안 솔루션 부스를 기웃거렸다. 의외로 젊은 개발자들이 다가와 혹시 제 코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하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면 백동현은 이건 네가 고민해보는 게 어때? 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힌트만 주었다. 한 부스 담당자는 최영수에게 군중 통제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걸 저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미 리타이어드 상태인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야 하고 흔쾌히 허락했다. 시간이 흘러 행사 종료가 가까워지자 VIP 라운지에서는 작은 감사 인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 복구와 안전 대응을 도와준 분께 간단한 표창이라도 드리자는 취지였다. 김 실장은 두 사람을 향해 작은 감사패를 건네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와 감사를 표했다.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겠습.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으면 더 큰 혼란이 벌어졌을 겁니. 진심으로 고맙습.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아이는 그 모습을 기뻐하며 할아버지와 최영수를 번갈아 보았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아유, 너도 한몫했지. 덕분에 내가 빨리 움직일 수 있었거든. 백동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감사패를 받은 두 노인은 쑥스러워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추억 하나 만들어가네요, 영수 씨. 그러게요, 형님. 평생 몸이 기억하던 걸 이렇게 또 써먹게 될 줄이야. 행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기 직전 김 실장이 비공식적으로 두 사람과 잠시 단둘이 대화를 청했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곳으로 들어서자 김 실장은 마치 공손한 제자처럼 의자에 앉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습.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최영수는 헛기침을 하며 사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낙오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니. 하고 수긍하듯 말했다. 김 실장은 머뭇거리다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도 사실은 제 아버지하고 갈등이 심합니. 아버지도 옛날에 회사원으로 꽤 성공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냥 집에만 계시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세상 바뀐 걸 모르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두 분을 보고 놀랐습.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의 내면엔 후회와 깨달음이
뒤섞인 듯했다. 조금 더 일찍 이런 생각을 했으면 우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을 텐데. 백동현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회로 아버지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어 보세. 최영수도 덧붙였다. 우리가 아들 세대와 너무 동떨어져 산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간극을 줄이는 건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죠. 김 실장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정말 감사합니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제 아버지도 언젠가 이런 능력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냥 놓치고 살아온 게 많다는 걸 느껴요 하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배워가면 되지요. 백동현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한 후 전 시장이 거의 폐장에 가까워졌을 때 두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젠 오히려 주변 스태프들이 오늘 정말 감사했고 또 뵀으면 좋겠습. 다음 행사가 있으면 꼭 초청하고 싶어요. 라며 배웅에 나섰다.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 두 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군데군데 아직 남아있던 개발자나 투자자들도 수고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 기자들은 끝까지 인터뷰를 더 하겠다고 졸라대기도 했다. 인터뷰는 충분한 것 같아. 우리도 집에 가야지. 최영수가 그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자 기자들도 이내 수긍했다. 죄송합니 그래도 혹시 더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연락처만 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은 괜찮습.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나서려는데 김 실장이 한 번 더 달려와 무언가를 내밀었다. 제 사과의 의미이자 감사의 표시로 작은 기념품입니. 그리고 혹시라도 IT 쪽 트렌드 소식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도록 도깨습 기념품은 전시회 로고가 박힌 태블릿 PC 케이스와 USB 메모리 그리고 최근 개발된 신기술 안내 브로셔였다. 뭘 이런 것까지. 백동현은 사양하려 했지만 김 실장의 간절한 표정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손주에게 보여줄 거리가 많겠어요. 마침 아이가 브로셔를 펴보며 할아버지 이건 뭐야? 하고 궁금해하자 백동현은 새로 나온 로봇 청소기 기술 같은 건가 봐? 우리도 집에서 한번 써보면 좋겠지 하고 설명해 주었다. 정말. 오늘 두 분은 저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시는군요.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를 했다. 이제는 행사장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듬직해 보였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전시장 내부를 한 번 더 보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아저씨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박수치고. 하하 신기한 하루였네. 최영수는 허리를 쭉 폈다. 응, 우리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야. 백동현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장례는 이미 나가는 사람들과 마무리 준비를 하는 스태프들로 분주했지만 이제 예전처럼 노인을 무시하거나 힐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곳곳에서 그들을 향해 작은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거나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장면이 보였다. 그 광경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서면서 최영수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뗐다. 동현 형님, 오늘 정말로 고생 많았소. 영수 씨도 수고했어. 사람들 많이 구한 거야. 그리고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군. 그럼 내가 아까 보여준 건 사람들 통제하는 방법뿐이었지만 형님이 보여준 건 살아있는 기술이었으니까. 하하, 서로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둘 다 필요했던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담담하게 웃으며 빌딩 밖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 뒤로 서울테크 쇼케이스의 밝은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는 어르신들이 왜 왔느냐며 무시당하던 풍경은 없었다. 주변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함께 나눈 이 새로운 경험을 마음속에 따뜻하게 간직했다. 작은 울림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존중. 아직 완전히 정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많다 해서 무능하다 단정 지을 수 없고 젊다 해서 모두 잘난 것도 아니다. 그런 깨달음이 전 시장에 울려 퍼졌으니 그들이 보여준 재능은 단지 과거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가치를 지닌 현재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이 교훈을 자기 삶에 적용해 볼 준비가 되어가는 듯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접한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내가 편견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미리 재단한 적은 없을까? 겉모습이나 나이, 배경만 보고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한 경험은 없을까? 주변 어르신 혹은 나와는 다른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숨겨진 놀라운 역량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에 미처 알아보지 못한 숨은 재능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공유하며 조금 더 넓은 이해와 존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